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네, 예, 아주 상큼한 기분 좋은 아침 공기가 우리를 맞이한 하루죠. 오늘은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비만, 다이어트, 그중에 비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만 비즈니스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만 비즈니스가 그 우리 자신들의 건강에 어떻게 그 상업적 의도와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거를 그 산업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 한 번 살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나의 건강 주권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그 전문가들이 최고 탑 전문가죠. 분위기가 봐도 여기서 웨이트 로스, 다이어트, 체중 줄이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그 사업 전략을 짜고 있는 이런 이런 사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전략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어,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반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05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 질병 판매학이라는 책이, 지금 그 유명한 그 홍해걸 박사가 20년 전에 번역한 책이고요. 그 서문에다가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번역해야 될 책이다, 이런 말로 제목을 달고 서문을 번역을 하시고 서문을 쓰시고요. 알마 출판사에서 2005년에 나왔고, 그 레이 모이니언과 엘렌 커셀스라는 공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 비만이 그 질병 판매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그 자연스러운 산물인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내가 체중 조절을 못해서 일어나는 실패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뒤에 도사리고 있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만을 개인 문제로 인식해 왔어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많이 먹어서, 게을러서, 내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 문제로 인식한 그 이면에는 그 정교하게 설계된 산업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 마케팅, 질병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여기에는 그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본질, 여기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건강 주권을 찾는 이런 사고의 주체성을 먼저 빼앗았다는, 무서운 말이죠. 이 빼앗았다는 점이에요. 이 무서운 점이. 그래서 그 비만은 개인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이거 이제 개인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거는 살이 찐 거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다. 또 뱃살이 막 나온 것은 내 게으름의 결과다. 몸의 변화, 뱃살은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몸의 변화를 그 도덕적인 실패와 연결시키는, 은근히 사회적으로 낙인시키는, 뱃살 나와서 뚱뚱해,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다음에 살찐 몸, 일단 살쪘다 그러면 벌써 살쪘네? 요새도 살쪘네 그러면 안 좋은 인사로 들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 체형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런 식의 자기 관리 실패라는, 이렇게 선입관을 주는 이런 문화적 코드가 지금 우리에게 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프레임은 그 뭐든지 다 개인의 죄책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은 내 개인의 죄책감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내가 뭔가를 사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가장 막강한, 강력한 마케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책임을 전가하는 예를 들어서 비만을 보면은 비만은 개인의 실패라는 이런 주입된 인식을 주는 이런 사회 문화적 코드가 정착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비만이 되려면 살이 쪄야 되잖아요. 그죠? 살이 쪄야 되는데요. 전 여기서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그 섬뜩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식품 비즈니스의 과학. 우리가 식품을 다 먹는다, 영양 섭취한다, 먹으면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정교한 비즈니스, 살찌우는 산업, 이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블레스 포인트라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 뭐를 먹거나 뭐를 썼을 때, 그래서 내가 그걸 지불하고 내가 그걸 했을 때 가장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지복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뭐 옷을 입었을 때나 장신구를 했을 때나 이런 것도 지복점이 있지만 여기서 식품 산업을 보자는 거죠. 식품 산업은요, 그 뇌를 자연스럽게 내가 내, 배부른 거를 채우고 정상적으로 대사작용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이런 게 이미 해킹당했다는 거예요. 식품 산업의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복점, 내가 가장 그 극대로 그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설탕, 지방, 소금, 이런 걸 황금 비율로 맞추면 그 도파민을 유도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게 정교하게 계산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자극해서 배부른데도 계속 땡기게 하는 신경 생리학적 설계라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을 유도해요. 설탕, 지방, 소금 이런 걸 정교하게 배합해서.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가 배부르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지.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칼로리 밀도는 높여요. 그리고 배부르다 이런 포만감은 늦게 느끼게 만들어요. 칼로리는 많은데 배부르다는 느낌은 늦, 늦게 느끼게끔 신경 생리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 더군다나 어디까지 계산해서 설계되냐면 식품에서 뭐 감자칩 같은 걸 먹으면 착 이렇게 씹는 소리, 질감, 녹는 속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의 식품 산업이 인간의 뇌를 해킹하는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의 식품 산업의 어, 민낯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존 본능은 칼로리를 또 이제 옛날에 원시시대 때 이걸 지금 뭐 잡아 먹으면 또 언제 그 먹이가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을 비축하게 되죠. 이 식품을 비축하는 게 계속 진화되면서 그 비축하는 그 본능을 역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을수록 더 그걸 땡기게.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계속 그걸 땡기게 자꾸 뇌에서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중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칼로리를 비축하려는 이런 본능을 자극하는 그 인공적으로 조합해서 그 식품 공학을 적용해서 어, 그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그 비만 전 단계 뭐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이 전 단계라는 말도 다 그 마케팅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 전 단계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내가 먹어서 내 실패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칼로리는 비축했죠. 칼로리는 비축했는데 계속 땡기게 이렇게 했는 게 이제 첫 번째 수익 모델이면 살 찌우는 거죠. 비만 전 단계로.
그다음에는 빼주는 사업이 증가. 빼주는 사업이, 살 빼주는 산업이 여기에 제약 비즈니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위고비라든가 뭐 이런 비만 치료제 되게 많죠. 그래서 혁신적인 약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밥, 뭐, 덜 먹게 하다,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거를 넘어서서 뇌의 식욕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거. 식욕 신호 자체를 차단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음식을 줄이고 심지어 중독 행동까지, 이런 것까지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요새 뭐 위고비라고 엄청 많죠. 그래서 덴마크에는 그 먹는 위고비 비만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일라이릴리 미국 거 이런 주사제 이런 거는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정교하게 설계된 그 비만을 유도하는 살찌우는 산업, 식품 산업, 플러스 살 빼는 산업. 이게 제약회사, 이게 서로 뭐 수익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법적인 건강의 시스템, 뭐 FDA나 우리 세계보건기구 이런 거의 기준점도 이제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은요, 뭐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평생 관리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평생 관리가. 그럼 평생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비만 관리,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구독 모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구독 누르면 거기 딱 새가 뜨면 탁탁탁 나한테 오죠. 완벽한 구독 모델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원래 우리 몸에 항상성이 깨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통증을 느끼고 또 어떤 기관이 고장나고 이런 질병의 기본적인 질병을 우린 질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교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환자 만들기로 둔갑했다. 이게 현대 이 질병 판매학에서 주장하는 질병 판매학의 주장입니다. 질병 마케팅은 3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기준선을 낮춰요. 이건 정상인을 환자로 재분류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기준이 그 전에 160이었으면 새 기준은 140, 이제 120이 됐죠. 엄청 환자 수가 증가하죠. 그전에는 160대 환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120으로 낮춰서 환자로 되는 거예요. 사람 대신 숫자를 낮춰서 치료 대상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런 거를 증후군, 또 여러 가지 증세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 몸이, 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뭐, 그거를 증후군을 질병으로 승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대상으로. 그래서 약물 개입 대상으로 확장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 전 단계다, 고혈압 전 단계다. 이렇게 전 단계라는, 응? 암이 걸릴 염려가 있다. 이런 것에 공포에다가 합해져가지고 그런 개념을 신설해서 관리 대상으로 전 단계니까 더 발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약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약물 개입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질병의 가지수는 늘어나고 실제 아픈 사람이 늘어난 거하고는 거리가 있죠. 질병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질병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제약회사나 이런 병원, 산업 이런 거랑 다 연관돼 이렇게 고도의 정밀한 계산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 마케팅을 그 처음에 질병 구조가 아닌데도 이렇게 기준선을 낮추고 수치를 병으로 바뀌고 증후군도 질병으로 승격시키고 관리 대상으로 약물을 주입하면요. 어떻게 되냐? 네. 예를 들어서 비만을 예를 들면 비만 약을 먹.
급격한 체중 감소로 근육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몸에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지만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고 열을 비축하잖아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몸에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상태로 비만약을 먹으면서 비만 시장이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또 요요가 일어나요. 그럼 약을 중단하면 다시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주사와 다시 약에 의존하고 다시 그거를 위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끊을 수 없는 구조의 설계가 여러분 비만을 예로 든 질병 마케팅입니다. 내가 건강 주권자하고 되는 거와는 거리가 멀죠. 어느새 내가 마케팅에 휩쓸려 간 거죠. 즉,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몸의 생물학적으로 할부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약 없이 버티기는 힘든 구조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만을 예를 들었지만,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다 마찬가지죠. 치료가 아니라 생물학적 할부계약에 가깝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제거하고,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그리고 너가 언제 끝났다, 이제 완치됐다, 그 병이 끝났다, 이런 시점이 존재하죠, 치료는. 그리고 이제 약에 의존하는 게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 질병 마케팅으로서는 관리 모드로 가면은 전 단계다, 뭐, 물론 우선 위험이 있다,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더 큰 병으로 발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되면 원인은 없어지지 않고 원인은 계속 질병을 만드는 원인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개입에 의존하게 되고 평생 지속돼. 평생 구독이 내 삶에서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약,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걸 어디에 속할까요? 현재 구조는 명백히 아, 우리 다 그냥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핑퐁 게임이라 그랬죠. 푸드 인더스트리, 식품하고 파마스티컬 컴퍼니, 제약회사하고 그리고 하스피탈 병원의 삼각 수익 구조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핑퐁 게임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네.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은 완벽하게 핑퐁 게임 웬 핑퐁 게임이냐. 살 찌울 때는 도파민을 자극하고 계속 땡기게 만드는 식품 회사의 수익이 오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제약회사가 빼는데 개입해. 그럼 살 빼고 이렇게 억지로 빼고 또 뭐 호르몬을 조절하고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고 이러면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기능성 식품이 또 거기 투입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걸 유지하는 그 전용식품을 매달 재구매를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닥터 브랜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닥터 브랜드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영양제나 약을 안 드십니다. 저만 해도 7년 됐는데, 하나는 비타민C 하나 안 먹어요. 네. 5가지 오염을 제거하면, 5가지 오염을 제거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 작용으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이렇게 다 자가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 성분을 받아들여서 자연인 내 몸이 자연 자가 치유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자연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다가 자연사, 고통 없이 자연사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 판매학이라는 이렇게 완벽한 순환 시스템에서 비껴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만약 전용 고단백 식품, 유지하는 다이어트 식단, 이런 모든 단계가 이 자연에서 벗어나서 같은
시장 안에서 식품산업, 병원산업, 제약산업 서로 핑퐁 게임으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한 명의 소비자가 평생 여러 산업을 오가면서 계속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치매, 중풍, 몸에 체온이 식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병원에 다 지불하고 이제 장례식 때까지 끝까지 지불하는 이게 질병 마케팅의 완성형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훌륭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절판됐어요. 절판돼서 제가 이제 중고책을 좀 구입을 했는데 음,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질병 판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절판된 지 오래됐죠. 지금하고는 이제 지금의 제약회사가 완전히 고착되고 완전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고착된 것은 하나의 것을 이단화라 그럴까요? 그러나 진실에 가깝죠. 현실적인. 그래가지고 결국 돈으로 귀착돼요. 돈만 있으면 약을 빼는 걸 먹고 병원에 가서 건강식품 먹고 또 질병 있으면 치료하고 이렇게 날씬한 몸, 장수, 집중력 향상, 만성질환 예방, 인지기능 보존 이게 고착된 거예요. 돈을 지불함으로써. 돈이 없으면 비만이 되고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조기에 노화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적 낙인 이게 다 고착돼 버린 거죠. 이건요, 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있어. 돈이, 되,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는 그 자본주의 인센티브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보면 질병 마케팅이라는 교과서에는 우선 본능을 자극해서 살을 찌워요. 도파민을 자극해서. 칼로리는 있어. 근데 계속 땡겨. 그래서 식품산업에서 가장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지목점을 설계하는데 욕망을 충족해도 계속 땡기게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바꿔서 환자를 만드는 거. 비만 비즈니스예요. 그다음에 약으로 조절하게 만들어요. 그거. 내가 도파민이 예를 들어서 어, 그렐린 그렐린은 식욕 호르몬이죠. 그리고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그 도파민들이 둘이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필요할 때는 그렐린이 많이 나왔다가 배고플 때는 그리고 식욕을 딱 억제하면 어, 렙틴이 나오고 이게 깨진 거죠. 약으로 조절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정상이 되면 여기 진수성찬이 있어도 어느 정도 먹다가 젓갈을 딱 놓잖아요. 안 땡기잖아요. 그 안 땡겨야 정상입니다. 네. 끊을 수 없게 설계돼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의존하게. 그리고 평생 구독 구조로 만성질환.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눈만 뜨면 먹는 이런 것들이 질병 마케팅. 비만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진짜 치료인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가? 아니면 증상만 억제하는 건가? 그 7번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다크브랜드 개발자 김규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몸의 주인은 아프면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세포와 내 몸을 관리자인 관리자일 뿐인데 아프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자율적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내 몸의 주인인데 계속 약에 의존하고 영구적으로 의존이 필요한가?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자신한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소비했을 때 진짜 필요해서 사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가는 건가? 다 이런 걸 먹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건 치료인가 관리인가?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소비는 회복인가 공포인가? 이렇게 이거 세 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질병 마케팅, 질병 판매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이런 사고의 주체성을 뺏겼다는 거예요. 예. 어, 끔찍하죠. 그죠? 여기에서 나의 건강 주권을 찾는 게 닥터 브랜드적 접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수면부터 회복해. 네, 여기까지 내용은 주로 질병 판매학이라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2005년도에 20년 전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프렌드적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냐? 비만을 덜 먹어서,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회복 시스템이 망가진 걸로 봅니다. 비만은. 그래서 비만은 기존에는 칼로리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덜 먹게 만든다. 이렇게 기존 정의는 하는데요. 이거는 살이 찐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은 배려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응? 약과 프로그램, 이렇게 팔기 좋게 만든 그 비만의 정의예요. 칼로리 과잉이다. 덜 먹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길들여진 논리라는 거죠. 근데 닥터 브랜드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보냐면 비만이라는 것은 내가 원시시대는 비축하지 못했지만 내가 음식을 비축해 놓는 저장형 생존 모드예요. 저장형 생존 모드예요. 그래서 비만은 몸이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축하는 비상시의 저장 모드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게 돼. 그리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게 돼. 이렇게 자율성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내 회복 환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즉, 이거는 내가 의지가 실패해서 비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 비만이 일어나는 그 환경의 복원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닥터 브랜드가 보는 진짜 비만의 원인은요, 5가지 오염이 누적된 결과로 봅니다. 첫째, 저체온 오염. 둘째, 독성 오염. 세 번째, 정기적 불균형. 네 번째, 근육 혈관이 경직되고 혈액이 오염되고 이러면 다 이게 비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닥터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이 낮으면은요. 체온이 36.5도 아래면요. 효소, 태우는 거. 이런 반응이 저하돼요. 그래서 지방 연소가 불가능합니다. 닥터브랜드를 쓰면 36.5도로 내려가면 이렇게 쓸데없는 지방들이 다 분해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체격을 유지하게 되죠. 지방 연소가 불가합니다. 저체온이면.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화학용 호르몬 이런 독성이 몸에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를 돌리는 미토콘드리아 작용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정기적 불균형. 예를 들어서 양전화가 과잉이다. 음전화, 양전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사작용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이 악화됩니다. 인슐린 저항이 악화되면 포도당을 세포 문을 쫙 열어서 세포로 공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덜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덜 만들면 그냥 비축되죠. 대사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근육 혈관이 경직돼 있으면 순환이 저하돼서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피가 깨끗이 못하면 끈적끈적한 혈액 때문에요. 내장 지방으로 우선 저장이 돼요. 이렇게 5가지 원인을 닥터 브랜드에서는 해소해서 비만의 진짜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을 제거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게 닥터 브랜드 원리입니다. 그 닥터 브랜드에서는 오늘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왜 빼려고만 하냐? 내 몸에서 태우는 게 내 몸에 태우는 거 뭐죠? 운동하거나 또 세포가 에너지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태울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거는 왜 그냥 놔두고 살만 빼려 그러냐? 이게 닥터 브랜드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닥터 브랜드에서는 기존의 비만 치료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식욕을 억제하고 또 칼로리를 제한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입으로 되는 건데 닥터 브랜드에서는 내가 사는 그 내 몸의 환경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체온을 36.5도로 회복하고 그리고 몸의 회복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맞춰주면 태우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약하고 닥터프렌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비만약은 식욕을 차단하는데 닥터프렌드는 회복 환경을 설계하고 비만약은 이제 억제시키는데 닥터프렌드는 정상화시킵니다. 욕구나 이런 호르몬 작용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비만약은 뇌 신호를 통제하는데 닥터프렌드는 체온, 전기, 혈액, 근육을 정상화시켜서 신체에서 받는 신호들을 다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비만약은 빠른 감량이 있고 요요가 와요. 계속 먹어야 되죠, 약은. 그렇지만 닥터프렌드는 느리지만 신체 변화 속도에 맞춰서 구조적인 변화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만약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데 닥터프렌드는 내 몸에 스스로 알아서 많이 먹으면 딱 저 숟갈이 놔지고 절제가 됩니다. 이렇게 뇌신경을 비만약에 해서 뇌신경을 컨트롤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 뭐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됐어 이렇게 절제가 돼서 내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프렌드는 살을 빼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살이 안 찔 수밖에 없는 몸, 태우는 몸, 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닥터프렌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닥터브랜드 관점에서 비만이 전개되는 구조를 보면요. 일단 비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붕괴됐어요. 차가운 침실. 예. 그리고 전기기구 과다 쓰고, 그리고 인공소재, 화학섬유, 이런 거야 수면 환경이죠. 그 다음에 수면 중에 회복해야 되는데, 수면 중에 저체온으로 인해서 회복이 실패해요. 해독도 실패해요. 자는 동안에 다 해독해야 되고 면역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전기도 불균형이. 그래서 지방 저장, 내장 지방 저장을 우선 축적합니다. 태우질 못하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비만은 결과예요.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무너진 환경으로 인한 결과로 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닥터브랜드가 개입하면 자는 동안에 5가지 오염을 제거해서 회복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태우는 몸으로 복귀하는 것이 닥터브랜드 관점의 비만 해결 구조입니다. 자, 관리하고 회복도 비교해봤어요. 관리의 끝은 의존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된다 그랬죠? 약에 건강식품에 구독자가 돼요. 끊임없이 그거 먹어줘야 돼요. 자동으로. 그러나 닥터브랜드는 회복,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회복의 끝으로 내 몸이 자율적인 건강 주권을 찾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고객으로 남을 것인가?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닥터브랜드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명은 질병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고 또 그게 비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질병을 팔아야만 유지되는 그 질병 판매 시스템 여기에 이제 어, 흡수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식품산업이나 제약산업, 의료산업 이 삼각구조에서 과연 이 시스템에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이렇게 유지하더라도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에 의해서, 진료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당하는 상태죠. 원인은 다르지 않고 증상만 다르기 때문에. 또 병원은 치료하는 것보다는 계속 관리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병원의 수익이 더 많죠. 그래서 회복 가능한 몸, 우리 몸은 원래 조건만 맞으면 회복하게 돼 있는데, 회복 가능한 몸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일회성 치료보다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식품산업, 제약산업, 의료산업, 이게 핀통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주체성을 찾으라는 거죠. 건강 주권을. 그래서
질병 마케팅은 몸을 뺏는다기보다 내 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주체성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심고 불안하고 의존성 이걸 심어가지고 나를 영구적인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내가 관리의 그 대상이 될 것인가? 내가 회복돼서 내 주권을 찾을 것인가? 응? 평생 내가 구독자가 될 것인가? 자율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닥터 프렌드는 5가지 오염을 제거해서 첫째 저체 오염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도 원적 개선이라는 태양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36.5도를 유지시켜서 내 몸에 이러한 태어나 시스템을 복원시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염증과 그 노폐물이 쌓이는 그런 구조를, 염증과 노폐물을, 독성 오염을 제거하는 바이오세라믹 테크놀로지로 내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적 균형, 자율신경, 회복할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이런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살이 쪘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하는 정기적 균형. 양자나 과잉을 그라운딩으로 땅에서 음전하를 빨아들여서 음양의 세포의 균형을 찾아주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지. 균형이. 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비만도 균형이 깨진 거고, 비만을 억지로 억제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일단 몸의 기본적인 균형은 깨졌다고 보여야 됩니다.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균형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과 혈관이 경직돼서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전신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태워서 에너지가 전무신으로 전달되면 일단 건강합니다. 힘이 나고. 비만 산업에서 비만 약을 먹고 이렇게 약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에너지가 신나거나 강한 에너지, 우리 본래 붙어 있는 강한 신나는 에너지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번째는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거. 깨끗한 혈액, 탁한 혈액의 오염을 제거해서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닥터 브랜드 5대 오염 제거 원리입니다. 체온을 정상으로 만들고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고 독성 오염을 제거하고 정기적 불균형 오염을 제거하고 근육이 경직되는 걸 제거하고 그리고 탁한 혈액을 제거하고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5가지 오염만 제거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고 스스로 비만하지 않은 몸으로 내 뼈와 골격과 근육이 이렇게 비율이 맞는 건강한 몸,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 그런 몸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닥터 브랜드 원리입니다. 이미 이것은 33년 전에 인공적인 전기를 쓰지 않는 전기를 써서 균형을 무너뜨리자는 33년 전에 개발돼서 1992년에 세상에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단 이 제품 한 가지로 닥터 브랜드 회사가 33년을 시장에서 끊임없이 고객들이 소비하면 그 소비한 걸 딴 사람한테 전하고 또 이렇게 다단계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쓰고 좋아서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33년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 논문으로 입증돼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닥터 브랜드에 대해서 예, 관심 가져보시고 여러분들이 건강 주체성을 찾고 그 질병 판매야, 질병 그 세일즈 그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